네,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목표가 터치한 종목 이후에 오늘의 기대주까지 마지막 종가 베팅주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챙길 수 있는 기회 많이 누려보시고요. 그 외 시장이 선택한 오늘의 주인공은 무엇이 있을지는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더 가져갈까 매도할까 변영현 대표 이성우 이사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오늘은 좀 코스닥 쪽에서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하기가 좀 어려운 장이긴 한데요. 그 안에서 눈에 띄는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삼성 SDI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삼성 SDI 전고체 양산 확정 소식에 관련주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대세 LFP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까지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성 이사님. 네. 삼성 SDI가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인터 배터리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무언가를 공개했다는 이야기가 나와도 투자자들이 관심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갑자기 관심이 생기셨어요.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었기는 한데 네. 46 시리즈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 여기에 대해서 4개 제품을 다뤘다는 점이 우선은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된 상황이고요. 여기 더해져서 2027년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를 생산하겠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 또한 예전에 있었던 사항인데 시장 안에서 지금 종목들을 바라볼 때 업종을 놓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쪽으로 오늘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오전부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이었고 시장 안에서 어느 정도 콜이 좀 나타난 것으로 보여요. 지금 2025년 기준으로 이와 관련된 46 시리즈 배터리를 생산을 해서 매출에 더해지고 그 다음에 2027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많은 시장에서 일컬어지기로는 이 단가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냐라는 점이 내비쳐지는데 양극재 대비해서 한 4배 정도 비싸기는 합니다. 이게 프리미엄 차량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이 오늘 전체적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콜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025년 기준의 영업이익을 놓고 봤을 때 비용단을 빼고 시가총액 대입을 해보면 한 10배 정도 수준이 안 되는 구간으로 주가가 거래되었다 보니까 오늘은 좀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 지금 구간 안에서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 기본적으로 한 10%에서 20% 정도의 상승 룸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유를 하고 가셔도 된다라는 말씀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 SDI 지금 12%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보유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럼 이 시선이 단순히 삼성 SDI만 쏠리는 게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로도 오늘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 전고체 배터리주에 대한 투자는 사실 지금 당장 우리가 상용화할 수 없다라는 건 알긴 한데 그럼에도 비중을 늘려본다거나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가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인터 배터리 일정을 한번 봤어요. 네. 주요한 발표는 오늘까지 마무리고요. 내일까지 우선은 개최는 됩니다.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이 모멘텀을 놓고 다음 모멘텀이 있는지를 고민을 해봤을 때 기간이 좀 빕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론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 황화물계 같은 경우가 핵심이고 이와 관련된 소재업체 같은 경우 대표적인 기업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있죠.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주가 같은 경우가 접점 대비해서 한 30에서 50% 정도 이상 상승을 한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여기에서 차익이 나올 수 있기에 비중 축소를 말씀을 드리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형 구간 안에서는 지금 전고체에 대한 부분의 기술력 여기에 대해서 실제 양산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IT 쪽 관련된 소재 부분에서도 여기에서 추가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실적 대비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기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가셔도 된다라는 말씀까지 연결해서 드립니다. 네, 일단 삼성 SDI도 보유 의견 주셨고 앞서 몇몇 가지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이 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꼽히는 걸까요? 저희 준비된 자료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밸류 체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튬, 황화 리튬, 고체 전해질 그리고 배터리 완성차 이렇게 쭉 나뉘어지는데 황화 리튬 쪽에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종목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그 밑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조금 전에 언급했던 종목입니다. 전고체 전지 밸류 체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 꼽히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성 이사님은 여기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경우에는 멈추자. 반면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변영인 대표님의 생각도 동일하신지 첨언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 관점 이 부분은 이 화물계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면 여기서 더 그 염도가 좀 낮은 이 메커니즘을 좀 구축하는 이 영역은 좀 더 다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전액을 고체로 형성해서 이게 뭐 전기차에 좀 들어가는 향후에는 UAM 수직 이착륙기에 탑재하느냐 이 방식에 대한 차이는 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무게가 가볍냐 더 무겁냐 이 상대적인 어떤 이 부분 때문에 관련주 안에서도 이 기술력들이 조금 더 다르고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이 성분들이 좀 더 다르다 보니까 전기차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 SDI와 연동이 가장 클 수 있는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좀 관심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 영역은 수직 이착륙기가 좀 더 활성화되는 시점 안에서 이 화물기 안에서 제가 갑자기 이제 그 단어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황산을 좀 바탕으로 해서 탑재되는 그래서 무게가 상대적으로 좀 더 가벼운 그런 배터리에 관련된 전고체, 고체 전해질을 형성하고 있는 뭐 CIS라든가 이런 기업들 좀 관심 고도를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전고체 관련해서 이 키워드 지금 집중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앞서 주제에서 그 LFP 배터리를 뛰어넘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쓰이는 건 LFP 배터리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면 지금 포트 안에 전고체 배터리 비중 늘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LFP 배터리의 비중을 늘리는 게 맞는 겁니까, 이사님? 지금은 뭐 LFP 배터리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둘 다요? 네, 그다음에 양극재 단이죠. 양극재 현재 양극재 단 NCM 뭐 이쪽 계열 같은 경우를 동반해서 늘릴 필요가 있고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핵심 부분은 증설을 할 때예요. 소재 업체에 증설을 할 때 같은 경우가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구조를 갖췄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증설을 할 때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뭐 지금 현재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포트를 전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LFP 배터리 비중도 같이 늘려야 된다라고 해줬고요. 오늘은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안에서 장비주도 반응을 하더라고요. 오늘 시장 그 안에서 살아남은 2차 전지 이야기 삼성 SDI 홀딩 의견 드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고체 관련주들은 비중 축소 의견도 나왔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만나보시죠. 오늘 반도체가 좀 아쉽긴 한데 유로모픽 테마주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이 엔비디아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들의 개발 소식 때문에 오늘도 유로모픽 테마가 들썩이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이어서도 오늘 좀 강한 상승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종목 안에서에 대한 희비는 좀 다르고 있지만 에이징랜드가 오늘 상대적으로 좀 강하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2%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카이스트가 좀 이 거대의 언어 모델을 클라우드로 거치지 않고 컴퓨터나 노트북 안에서 이 처리할 수 있는 AI 칩을 개발했다라는 어떤 이슈인데 이 부분이 향후에 뉴로모픽이라고 불리우는 이 현재 이 칩의 구현 형태가 직렬 방식인데 병렬 형태로 되게 복잡하게 이제 인간의 뇌 구조와 유사한 형태로서의 어떤 구현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클라우드나 별도의 저장 장치나 인터페이스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 연산하고 처리하는 이 기술이 지금은 뭐 GPU, 그다음에 NPU, PIM을 거쳐서 최종 정착지가 AI지. 그래서 뉴로모픽 컴퓨팅이 최종의 정착지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더 부각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 양산 관점에서 향후 한 2, 3년 이내에 뭐 대량 양산은 좀 불가능한 기술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초에 뭐 CXL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됐을 때 이게 과연 이제 상용화가 좀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감도 좀 있었죠. 그런데 26일 날 또 memcom 2024 학회에서 공개를 하겠다. 그러니까 초도 기술이 좀 공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AIG 관련된 모멘텀도 단발성이 아니라 향후 뭐 2년 안에 가시에 더 기술들이 좀 더 공개될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이어서 오늘도 유로모픽 테마주가 힘을 받고 있는데 카이스트 연구진들의 개발 소식이 나왔거든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좀 내용이 어렵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는 딱 한 구절이에요. 보시죠. 상보형과 트랜스포머 AI 반도체 개발 소식이 나왔는데 여기서 개발된 반도체의 특징이 눈에 띕니다. 엔비디아 A100 대비 소모 전력이 625배, 칩 면적은 41배 감소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로 뇌신경을 구현하고 초전력 초고속으로 LMM 처리가 가능해지는데요. 관련주로 에이징랜드와 뇌패스아크, 자람 테크놀로지가 있죠. 이렇게 세 가지 테마주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변영현 대표님? 우선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강했던 최근 20일 기준 안에서의 상승률 최대 종목은 에이징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뉴로모픽 반도체의 대장주는 에이징랜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던 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세 번째가 뇌패스아크, 그다음에 자람 테크놀로지 순이었고 최근 5거래일 기점에서는 에이징랜드와 자람 테크놀로지의 수급이 좀 더 강했다. 이 부분은 대장주 하나 안에서 수남의 안에서도 개별적으로 이 상승 추이가 좀 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대한 어떤 수혜감들은 기술적인 어떤 구현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기대감들을 좀 수반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어떤 이 1억 안에서는 지금 에이징랜드가 TSMC와의 이 공급하는 유일의 공급사 여기 안에서 지금 뉴로모픽 반도체에 대한 구현 상용화를 했다라는 어떤 이슈가 향후에 AI 칩에 대한 구현 효과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관점에서는 에이징랜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뇌패스아크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세계에서 최초로 이 뉴로모픽 반도체를 상용화했고 개발을 좀 완료했기 때문에 이런 배경 이력은 삼성전자와의 어떤 협업 관점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술들이 지금 NPU냐 이 부분 안에서에 대한 기술력들 그리고 현재 뭐 원천 기술을 과거에 이 산학 협력을 통해서 좀 국책 과제로 좀 선정을 하면서 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수급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고 이미 개발을 완료했거나 관련된 어떤 내공 기술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나 뭐 TSMC 향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을 좀 더 부각시키는 관점에서는 저는 에이징랜드 그다음에 뇌패스아크 여기서 좀 한 가지 더 초기대 주가 상승률은 좀 컸지만 가온칩스도 조금 더 수혜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가온칩스 이야기까지 해주셨어요. 옆에서 이성훈 사님도 듣고 계셨는데 어때요? 오늘 반도체주들이 다소 부진한 가운데 뉴로모픽 테마랑 CXL 테마가 그나마 살아있거든요. 뭐 에이징랜드도 대표적이고요. 조금 더 들고 가 볼까요? 마감 전에? 에이징랜드는 보유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한 시가총액 1조까지도 시도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한 8천억 정도고요. 나머지 종목은 변동성이 클 수 있어요. 우리가 뉴로모픽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서 기술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상용화까지 수율이 나오기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짧은 매매가 필요한데 에이징랜드는 다른 케이스란 말씀을 드리고 CXL 관련해서는 일정이 있습니다. 18일 일정 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징랜드 차트 보면서 그럼 전략을 세워볼게요. 두 분 모두 다 지금 팔기는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에이징랜드의 현재 주가는 8.01% 동시효과 구간에서 올라주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8만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변영현 대표님, 네네. 이 종목 목표가라던가 손절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저는 단기적 목표가는 좀 크게 잡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이징랜드가 공교롭게도 상장한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됐던 시점. 그래서 보유수 물량이 약 6.9% 정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 부분은 단기 차익 매물이 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목표가 한 8만 2천 원 정도를 좀 수반을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6만 3천 원을 좀 제시해드리는데 여기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이 보유해수 해제가 관련된 어떤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유를 좀 드리겠으나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는 과정 안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 이후에 조정 시 매수가 가능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료가 이제 준비됐다고 하네요. 저희 정리한 거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한번 봐보세요. 세계 최초 상보형 트랜스포머 AI 반도체 개발에 있어서 뭐 한 개당 크기, 공정, 설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징 주목하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A100 대비 소모 전력이 크게 줄고요. 칩 면적 역시 적습니다. 반도체로 뇌신경을 구현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초전설력과 초고속으로 이 대형 언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LLM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눈에 띄게 지금 관련주로 많은 종목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계속 들고 가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 마지막 시장 안에서 선택한 특징주 보시죠. 파라다이스입니다. 저평가가 싫다고 코스닥을 떠나고 이전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변영현 대표는 매수, 이성우 이사는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이성우 이사님, 네. 파라다이스 오늘장 가장 큰 호재, 코스닥 떠난다라는 게 가장 큰 호재인가요?
아니요, 이게 네. 뭐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장사하는 게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증대될 수 있는지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우리가 뭐 제주도의 1월 입도객 데이터 같은 경우가 2019년 대비해서 95%가 회복했다는 점, 뭐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실적 기반을 놓고 시가총액을 도출을 해봤을 때 지금 거래되는 기준에서 연간 예상 영업이익 한 1조 정도가 돼요. 그 부분은 한 90% 이상 외국인 같은 경우 2019년 기준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케이스를 대입을 했고요. 그랬을 때 지금 거래된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정도거든요. 이게 뭐 윗단에서는 1조 5천억 정도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좀 확인해야 될 구간들이 있어요. 계속 어느 정도 외국인이 유입이 되는지, 그다음에 여기에서 드롭백 같은 경우가 올라가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야 되기에 저는 보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고 중기 보유 의견을 드리는데 한 1조 5천억 원 목표 정도까지는 보유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파라다이스는 개별적인 이슈니까 카지노주 쪽도 같이 볼까라는 연결은 유효하지 않는 거네요. 네, 그 부분은 어. 좀 별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GKL 같은 경우가 유사한 업체기는 한데 지금 여기에서 좀 구조적인 차이가 발생을 했어요. 뭐 드롭백이나 VIP 테이블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 자체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파라다이스가 조금 우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는 현재 구간에 4.88%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13,530원 지나고 있습니다. 변영인 대표는 여기서 매수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이 오늘 종가에 매수해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가격적으로 부담이 덜 할 때 오늘의 이슈가 살짝 사라졌을 때 그때 줍줍해볼까요? 저는 사실 매수보다 강력 매수 의견을 좀 들었고요. 예, 네. 이유는 주봉상의 주가 추이를 봤을 때 코로나19 이전의 주가의 저점은 한 14,600원대로 좀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호실적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 하락은 사실 인스파이어 이 리조트에 대한 개장 그리고 여기서 카지노업을 영종도에서 다시금 하게 되면서 고객의 유입 효과가 좀 감소될 수 있다는 약재가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됐는데 저는 실적 회복 관점에서 4분기 실적 기조라면 적정선 안에서는 15,000원대를 충분히 회복했어야 하는 것 아니었나라는 좀 판단을 해봤고요. 지금 이 악재가 선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2월 데이터 안에서에 대한 카지노 매출액은 큰 영향이 없었다. 물론 이제 2월 이후에 3월까지에 대한 어떤 실적 여파가 인스파이어 리조트 안에 있는 카지노의 이 개장객 수에 대한 어떤 감소 요인이 눈으로 좀 입증이 됐다면 추가적인 어떤 하락 베이스 이 부분도 저는 선반영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선에서는 충분한 매력도가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해봤고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이슈 안에서 오늘 5%대 좀 상승을 했지만 단기적 이슈라기보다는 저평가 매력도 관점에서 파라다이스 추세 전환은 오늘 시점에서 좀 이루어졌다라고 좀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종가가 아니라 지금 구간이죠. 14,000원 미만에서는 강력한 매수가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인스파이어 호텔이라는 것까지 더해졌을 때 그 모멘텀까지 더해졌을 때 파라다이스의 매력도는 더 크게 느껴진다라고 해서 지금 장 마감 전에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강력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0.18%의 강세를, 코스닥은 0.87%의 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 하락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사님? 네, 뭐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계속 출회가 되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또한 이틀 정도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반도체의 대세가 꺾인다는 의미는 뭐 후공전당 같은 경우에 주가가 다 무너지는 현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성장이 20% 이상 나오는 산업 안에서 이 장비주들의 소재주들의 밸류를 봤을 때는 일부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아직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미리 매도를 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를 한 3번 정도 드릴게요. 네. 3번이나 네, 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동시효과 구간에서의 좀 부담은 있지만 큰 우려는 안 해도 될 만한 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장 마감 상황 그리고 종가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610개 종목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시총 상위 안에서 삼성 SDI의 급등이 오늘의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저PBR주들의 기술적인 반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제장에서는 반도체와 바이오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오늘은 또 하루 만에 좀 사라졌어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유로모픽 테마, CXL 테마 몇몇 종목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인 반도체 하락 종목 수가 많고요. 바이오의 경우에도 AACR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하루 만에 사라지면서 오늘 장 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앱클론도 약세를, 알테오젠도 약세를 장중에 보여줬고요. 그럼 정확한 마감은 이성 이사님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시장 짚어주신 것처럼 평소랑은 조금 다르게 종목별로 차익 실현이 나타났습니다. 오전과 다르게 IT 쪽 종목 같은 경우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도 오전에 신고가 형태를 나왔다가 좀 반납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장 종목들을 봤을 때 딱 목에 찬 종목은 아직 있는 상황은 아닌데 신고가대에서 매물 출회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약간의 수급적인 변화가 종목별로 오늘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IT와 관련된 종목 중에 자화전자 같은 경우도 한 8%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애플의 중국 데이터 같은 경우가 프리미엄 쪽 같은 경우는 빠지지는 않았는데 일반 보통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데이터가 빠지다 보니까 어제는 LG이노텍, 오늘은 자화전자와 같은 종목들의 조정이 나왔어요. 우리가 주가 같은 경우가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많은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시세 같은 경우가 지지권을 깨고 밀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연결되는 이슈가 있을 때는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장 반응은 전체적으로 2차 전지와 관련된 양극재 종목 같은 경우 오전 대비해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 지수를 받쳐주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전체 시장의 추세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종목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에 우리가 전체적인 포트 안에서 현금 비중은 한 30% 정도 들고 가면서 대응을 하시면 조금 용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